태평스레 조타기를 잡고 있는 갑판장 박씨. 하지만 느긋한 손짓과 달리 그의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곧 시작될 작업 걱정, 아직 손발이 느린 선원들 걱정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요란한 기적 소리가 들린다. 그제야 상념에서 깨어난 그의 만선의 꿈은 낚시줄을 던져보기도 전에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다. 일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항구 근처의 어느 식당. 지난번에 기름값도 안 나온 거 알지? 아직 애들이 손이 느려서요. 뭐 애들 아직 선발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야, 그 언제까지 선발 타령이야? 곧 나아지겠죠. 이번엔 좀 잘해보자. 응? 아주머니, 여기 소주 한 병 줘요. 두 사람은 어선 A호의 갑판장 박씨와 선장 김씨. 처음엔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였지만 이내 무거운 술자리로 변질되었다. 그렇게 선장의 음주는 도를 넘고 있었다. 너무 과음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도 내 나이 돼봐. 이 나이에 뱃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술심 없으면 못 버텨요. 알죠. 하지만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셔둬야지. 야, 너도 한 잔 더 해. 아, 됐습니다. 저라도 멀쩡해야죠. 알았다. 나 하나 마실게. 이미 거나하게 취한 선장 김씨. 그는 음주 상태로 배를 몰아 근처 수협 급유소로 이동. A호의 연료유와 청수를 그득 적재했다. 앞으로 장시간 바다에 머물러야 하는 일정 때문이었다. 어선 A호는 총톤수 43톤, 길이 22m, 너비 4.97m, 깊이 2.28m 규모의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 주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는데 조업지에 도착하면 낮에 휴식을 취한 후 밤에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한다. 그런데 선미 쪽 탱크가 연료유와 청수로 가득 차자 어선 A호의 뱃머리가 들려 선수 양쪽으로 약 30도 정도 수평선을 관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어선 A호 사람들에겐 늘 감수해야 하고 늘 겪어야 하는 일상의 일이었다. 그렇게 어선 A호는 2015년 1월 2일 12시 28분 포항 구항의 수협급유소 부두를 출발해 조업지로 향했다. 처음 선장은 몸에 익은 느낌 그대로 능숙하게 배를 몰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후유증이 찾아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이내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노곤하냐? 어선 A호가 포항 구항의 동쪽 방파제를 통과한 직후 선장 김씨는 갑판장을 주타실로 호출했다. 갑판장, 이리 들어와봐. 왜요? 나 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잠깐 네 타좀 잡아줄래? 에? 제가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 한숨 자고 교대해줄게. 그게 뭔 소리래요? 난 할 줄도 모르는데. 괜찮아. 그냥 침로 70도에 맞춰서 계속 하기만 하면 돼. 70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이러다 다른 배 만나면 어쩌고요? 걱정 마. 지들이 알아서 피해 가겠지. 선장은 조타를 갑판장에게 맡긴 후 휴식을 취했고 결국 갑판장 박씨가 어선 A호의 조타기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항해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였다. 선수부가 들려 시야를 방해받았지만 레이더로 관찰하거나 선박의 선수를 돌려가며 시야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저 선장 김씨에게 인계받은 대로 막연하게 탈을 잡고 있을 뿐 그저 앞으로 있을 조업 걱정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어선의 진로상에 또 다른 배가 자리하고 있었다. 화물선 B호였다. 화물선 B호는 총톤수 2134톤 규모의 화물선이다. B호는 이틀 전 2014년 12월 31일
철 제품을 싣고 포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향해 출항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포항 외항 정박지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 시각 화물선 비오는 본선 방향으로 접근하는 어선 A호를 발견했다. 어라? 저게 왜 저러지? 어선이 계속 다가오자 B호의 당직자는 급하게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어선 A호는 응답도 않은 채 항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어선 A호 응답하라! 응답하라! VHF 무전기로 2차례 호출도 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딴 생각에 잠겨있던 박씨, 그제야 B호를 발견한다. 뭐지? 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두 선박은 급격히 가까워지고 결국 어선 A호의 선수는 화물선 B호의 좌연 뒤쪽 외판을 들이받고야 만다. 이 사고로 어선 A호는 선수부가 일부 파손되었으며 화물선 B호는 좌연 선미 외판 쪽에 손상을 입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있는 것 같은데 어쩌죠? 뭐? 충돌로 인해 잠에서 깬 선장 김 씨는 이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저 배 덩치가 커서 모를 수도 있어. 그냥 가자. 가자고요? 아 그냥 가면 뺑소니잖아요. 야, 내 오늘 술 먹고 한숨 잔 거, 네가 이 배 조종한 거, 그거 다 문제될 수 있어. 너 나가서 배 부딪힌 걸 확인해봐. 선장은 바로 가판장에게 조타기를 넘겨받은 후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업지로 도주했지만 결국 화물선 B호의 신고로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2%. 선장은 주치 운항자로 적발되었다. 술이 왼수죠. 요즘 뭐 워낙 고기도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간단하게 술 한 잔 먹고 나간 건데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선장 김 씨의 음주. 회사 안전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음주 운항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이후 항에서 면허가 없는 자에게 선박 조종을 지시한 것이 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경계 소홀이다. 무자격자인 가판장 박 씨는 이를 소홀히 하여 화물선 B호가 충돌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 또 전방 시야 확보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레이더를 확인하거나 선수의 견시할 인원을 따로 배치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선박을 조종하는 선원은 출항 전에 절대 음주를 금해야 하고 자격이 없는 선원에게 선박을 조종하는 임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육안으로 살펴보고 레이더로 관찰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절한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 구조물에 의해 시야를 제한받을 때 선수의 견시할 요원을 배치해 주의 깊게 경계하며 항행해야 한다. 근해에 나가서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뒤에 이제 연료라든지 청소라든지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와 들리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입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좌우로 변침을 해서 주기적으로 항로상에 타 선박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선장은 이제 다시는 운항 전에 음주를 하지 않으면 물론 더욱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또 선원의 안전을 위해 조업할 때 구명조끼도 선원들에게 입히기 시작했다. 구명조끼는 생명의 조끼라며 이제 그는 생활전선에 복귀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